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예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토니모리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지금 최근에 한한령의 수혜를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실적이랑 전망치 그리고 주가 예상 움직임들하고 수급이랑 같이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상승 랠리 엔터주 실적도 주가도 더 뛴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엔터 종목들은 아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 중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그동안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완화가 된다면 또 다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관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엔터테인먼트를 예를 들어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주가 상승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동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도 한한령이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 국적 가수들이 중국 활동이 제한되어 왔지만 대규모 현지 공연이 성사되는 등 한한령 완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과거 사드 사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선언했던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 작년부터 조금씩 선회하고 있다. 국내 지수 또한 국가 수익 비율 PER이죠. 대비해서 업종 프리미엄이 과거 대비 크게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장품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기사들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화장품 수출이 10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됐다. 역대 4월 중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국내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증가한 1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4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의 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 규모가 증가되면서 농수산식품, 전기기기 등과 함께 15대 주력 수출 품목 외에 소비재 품목에서도 두드러진 평가를 받았고 증가폭도 눈에 띈다고 하죠. 하반기부터 화장품 수출이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서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대에서 9억 달러, 8억 달러까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올해 1월에는 7억 달러대까지 내려갔지만 2월부터는 플러스 전환한 이후에 3달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 같은 경우에서는 좀 판매가 영향을 좀 많이 받던 게 우리가 과거에 그 같은 경우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초 화장품 외에는 색조 화장품이 판매가 좀 둔화가 되게 되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난 다음에 화장품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가 경기가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 저렴한 화장품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런 동향들을 보이면서 프리미엄 라인군에서 판매가 좀 둔화되기도 했었거든요.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가격대가 또 높은 그런 화장품들이 판매가 둔화되고 좀 저렴한 제품군이 판매가 좀 되다 보니까 매출을 좀 끌어올리는 거에서는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거에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경기에도 좀 상당히 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번 연도 2월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된 다음에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월, 2월 달, 1월 달에는 7억 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2월부터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분기, 1, 2, 3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난 4분기 대비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회복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4월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번 2분기는 1분기보다 좀 더 회복된 실적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4월 화장품 수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냥 과거 실적을 봤을 때는 수출을 봤을 때 2024년도 10월에 10억 달러 이상을 판매를 했던 게 10월이었고 그 다음에 1월 달 7억 달러까지 8억 달러, 9억 달러, 10억 달러 계속 연속적으로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결국에는 미국에서 화장품 수출 1위로 우뚝 섰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나 사우디 쪽이나 중동 그리고 유럽, 미국 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거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실적이 그렇게 받쳐주지는 않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보여주기보다는 판매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좀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채널을 봤을 때 중국이나 일본 제외하고는 화장품이 수출이 잘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중국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향후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K뷰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이 분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 국가 1위를 차지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엔터테인먼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한류 덕분에 화장품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류가 있기 이전에도 화장품이 잘 팔리기도 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보따리에 화장품을 쓸어 담고 자국에 가가지고 판매를 할 정도로, 보따리 상인들도 명동에 삐쩍할 정도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한한령 때문에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도용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상표를 좀 이제 유사하게 만들어서 자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었죠.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브로커들이 상표권을 선점해서 해외 진출이 좀 늦어지면서 이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판매를 했었죠. 이 당시가 2021년도였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상표권도 가지고 오기보다는 한류가 다시 수출을 하면서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겠죠. 이게 이제 한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서도 기대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한류 입장에서는, 화장품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제품 협찬을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군들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미국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과 제휴해서 미국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다음에 일본의 제조업체 스에이도가 올해 1분기 순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도적으로 한국 화장품의 약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서도 다이소에 입점하게 되면서 좀 이제 저렴한 라인분 약간 샘플식으로 판매를 해서 판매 루트를 좀 다각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 4월 다이소에 처음으로 본셉을 선보였는데, 입점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 다이소들이 과거 로드숍 브랜드들도 다이소 허브 제품들 출시로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스크팩이 판매가 굉장히 좀 많이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마스크팩 관련 종목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가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이번에 다시 좀 재현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차트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서는 의외로 실적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모멘텀들이 한한령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다, 뭐 수출이 급감해서 실적이 떨어진다, 중국이 여행객들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영업이익의 손실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2020년도 그리고 2022년도 봤을 때는 실적이 떨어지는 것들, 당시에 그 이전에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들, 한한령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19년도부터는 한한령이 한 17년도 부근에 배치가 좀 됐었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가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2017년도, 17년도 이후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 떨어졌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 2023년도, 2024년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진행이 되면서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이 좀 됐고, 추세를 좀 돌이켜 서였고, 또 돌이킨 다음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실적의 주가 영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이 좀 언제 나와 줄지가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기사에서 봤을 때처럼 1분기에 포함되는 게 1, 2, 3월입니다. 1, 2, 3월 같은 경우에서는 1월이 실적이 수출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었기 때문에 실적 회복세가 2월, 3월 달 이 부분의 실적이 1분기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4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4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1분기가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 4월 이후에 4, 5, 6일이죠. 4월, 5월, 6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반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4분기에 431억에 영업이익이 6억
원 나왔고, 이 단기순이익은 106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단기순이익이 미익보다 단기순이익이 조금 높다라고 하면은 뭐 금융이익이라든가 뭐 환율, 기타 이익에서 발생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발성으로 보일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4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영업이익은 환율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수출이 좀 잘 됐을 거라고는 가정하에서 환율 효과로 지난 4분기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분기 실적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2분기 이후에 영업이익의 회복세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월 달에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했었던 그 이유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실적 자체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 구간을 봤을 때도 이 9,500원 부근에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추가적으로 이 15,000원 부근까지도 주가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저항 구간이 이 지금 현재 이 위치랑 500원 위치랑 이 만원 부근들 여기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움되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제가 평균 70%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잡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집중해 주시고, 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사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리포트들도 드리면서 기대 수익률 70% 이상의 종목들을 안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영상 오른쪽에 카톡방 보이셨죠?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장중 추천주를 실력 검증 차원에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력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이 되실 거고, 공부방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동양철관을 3월 18일에 추천을 드렸죠. 동양철관이 3월 18일에 미국의 알래스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천연가스 사업과 연계되면서 급등하면서 이후에 1926원까지 100%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핫했던 종목들 콕콕 쪽집게처럼 잡아드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 TV조사 AI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4월 18일 나우아이비 1680원에서 1,570원까지 5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4월 21일에 협진 최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게 되면서 당전에 이제 시초가 시장가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534원까지 단기적으로 60%가 상승. 지금 보신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서도 21일에 11,080원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5,560원까지 4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최종으로 행정수도로 이전을 공략하면서 같은 날 추천드렸었거든요. 단 2거래일 만에 4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21일 LB 인베스트먼트 역시 5,200원 이하에서 56분 이후에 7,170원까지 이 대선 공략 종목으로 또 엮이면서 3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게 대선 시국이다 보니까 대선주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또 있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공부방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즐기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시면 진행했던 주력주, 거의 주력주는 지금까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그런 주력주 같은 것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옵틱스, SPG, 하이젠 R&M, 하나오션, 클로버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죠. 이 주력주도 리포트를 형태로 여러분들께 VIP 주력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들에서도 나오는 리포트 같은 것들로 종목 분석을 해서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주력주 리포트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대 수익률이 70% 이상이 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문자 신청은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레인보우, 피로틱스, SPG, 하이진알, 하나오션, 클로버 이 종목들이 이 주력주 리포트에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도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리포트도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문사다 보니까 종목 진단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릴 거고, 온넥스트 투자문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으로 무료 이벤트 기간 동안 이렇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